안녕하세요. 개념 끝장내기 화학장센 장은경입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을 맛있게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면은 빨리 끓어야 면발이 이렇게 탱글탱글해서 맛있다고 하는데 선생님 한 가지 비법을 알려줄게요. 라면을 끓일 때요, 물에 먼저 스프를 넣어요. 그런 다음에 면을 넣으면요, 면이 굉장히 빨리 익어서 면발이 꼬들꼬들해집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스프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물에 끓는 온도를 100도씨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면이 굉장히 더 많은 열을 한꺼번에 받아서 더 빨리 익을 수 있다고 해요. 이처럼 라면을 끓이는 것도 화학과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참 신기하죠? 오늘은 이처럼 물질의 끓는 온도 그리고 물질의 녹는 온도와 같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물질의 특성이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요, 물질의 녹는 온도인 녹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세 번째로는 물질의 끓는 온도인 끓는 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공부할 준비 되셨어요? 그렇다면 끝장낼 개념들 만나러 같이 가볼게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각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좀 구별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순수한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서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는데, 순수한 물질 중에 대표적인 예가 물이에요. 물은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고 색이 없고 맛도 없고 등등등 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것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물질은 자기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순물질은 다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호돈소 물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 산소기체, 금, 은, 구리, 탄소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원소 물질, 원소라고 부르는 물질이고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단단하게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성질을 갖는 물질들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염화나트륨 등등등 이러한 것들은 다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원소와 화합물은 합쳐서 순물질이라고 하고, 순물질은 자기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주인공인 바로 순물질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혼합물도 잠깐 정리할게요. 섞여 있는 물질이 혼합물인데 골고루 잘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골고루 섞이지 않았으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균일 혼합물 중에서는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등등이 골고루 섞여 있는 공기, 또는 물과 아세트산이 골고루 섞여 있는 식초, 또는 염류와 물이 골고루 섞여 있는 바닷물 등등등 이러한 것들은 균일 혼합물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암석이라고 하죠. 암석이라든지 주스라든지 흙탕물처럼 골고루 섞이지 않은 물질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는요, 혼합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은 순물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순물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는 그것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이란 이 물질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성질들 중에서는 겉보기 성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성질들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귀, 눈, 코, 혀, 피부 등등등 이러한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을 특별히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색깔, 냄새, 맛, 촉감, 굵기, 결정 모양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겉보기 성질이라고 해요. 이것도 물질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녹는 온도, 어는 온도, 끓는 온도, 그리고 물질이 얼마나 오밀조밀 빡빡하게 모여 있는지 그 밀한 정도, 그리고 물이 다른 물질을 얼마나 잘 녹이는지 그 녹이는 정도 등등등 이러한 것들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요. 근데 물질의 특성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물질의 양에는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것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끓는 점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밀도, 그 다음 시간에는 용해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녹는 점 먼저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녹는 점이란 녹는 동안, 즉 융해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해요. 녹는 점의 반대, 어는 점. 어는 점은 반대겠죠? 어는 동안, 즉 응고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일정하게 그 온도가 유지가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아래 가열곡선, 냉각곡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로축은 온도인데 고체 상태인 얼음을 먼저 가열을 해볼게요. 그럼 고체는 가열하는 동안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구간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바로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변하기 때문이죠.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변하기 위해서는 분자 운동이 점점 더 활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흡수를 하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흡수하기 때문에 가열하는 동안에도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해집니다. 그러다가 다 녹아서 액체가 되면 다시 온도가 쭉 올라가죠. 그럼 이번에 이런 액체를 이제 냉각시켜 봅시다. 냉동실에 집어 넣어서 냉각을 시키면요, 온도가 쭈르륵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번에도 온도가 일정한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도 상태가 변하기 때문이죠.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분자 운동이 점점 둔해지는데 이때 남는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아무리 냉각을 하더라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러다가 다 얼면, 고체가 되면 다시 온도가 내려가죠. 이렇게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일정한 온도를 나타내는데 이 온도, 0도를 녹는 점, 특히 0도 같은 경우는 얼음의 녹는 점이라고 하고요.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온도를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하는데, 물의 어는 점은 얼음의 녹는 점과 크기가 같습니다. 0도씨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물질이라면, 얼음과 물은 같은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는 이러한 특징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알아둘게요. 그럼 이런 녹는 점이 물질마다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물질들의 녹는 점을 우리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산소, 에탄올, 얼음, 아세트산, 납을 보니까 모두 녹는 점이 서로 다르네요. 그렇죠?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지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질의 양에 따라서 녹는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지금 A, B, C 셋은 물질의 종류는 같아요. 종류는 일정한데 무엇을 다르게 했느냐? 물질의 질량을 다르게 했어요. 질량을. 그럼 A, B, C 셋 중에 누가 가장 질량이 클까요? 저 C가 가장 질량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녹여봤어요. 이 고체를 모두 녹여봤더니 A의 녹는 온도는 이만큼, B의 녹는 온도도 이만큼, C의 녹는 온도도 이만큼. 녹는 온도가 셋 다 같죠? 그렇죠? 따라서 물질의 종류가 같다면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녹는 점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물질의 질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까요? 시간을 볼까요? A가 녹기 시작하는 시간은 이만큼, B가 녹기 시작하는 시간은 이만큼, C가 녹기 시작하는 시간은 이만큼. 즉 녹는 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질 뿐이지 녹는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물질의 질량은 같은데, 질량은 일정한데 물질의 종류를 다르게 해서 녹는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A, B, C는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그랬더니 A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녹는 온도가 이만큼, B는 녹는 온도가 이만큼, C는 녹는 온도가 이만큼. 녹는 점이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런 순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A라는 물질은 B보다 그리고 B라는 물질은 왜 C보다 이렇게 녹는 점이 클까요? 그것은 바로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사의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력. 입자사의 인력이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체 상태였었던 이 물질이 액체 상태로 변해야 되는데 입자사의 인력이 너무 강하면 이것을 끊고 액체가 되기 너무 힘들죠. 그러면 이 고체를 액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밖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해야 돼요. 그럼 이 물질이 열 에너지를 더 많이 받다 보니까 녹는 온도조차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력이 큰 물질일수록 녹는 점이 높은 특징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A, B, C 중에서 A가 가장 녹는 점이 높으므로 A라는 물질은 B보다, B라는 물질은 C보다 분자 사이의 인력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위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있는 이 5가지 물질들은 서로 녹는 점이 달라요. 왜 다르다? 분자 사이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입자 사이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 이 중에서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가장 큰 것은 녹는 점이 가장 큰 납이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녹는 점을 우리 일상생활 어디에 이용하는지 그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녹는 점이 높은 경우. 녹는 점이 높다는 것은 웬만한 온도에서 녹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잘 녹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 잘 녹지 않았다면 고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예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전구 속에 들어있는 필라멘트가 이에 해당해요. 전구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열이 발생하죠. 굉장히 높은 열이 발생하는데 그때 만약에 녹는 점이 낮아서 이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더 이상 빛을 밝게 비출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필라멘트는 굉장히 녹는 점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주방 조리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조리기구 안에 이제 음식을 집어넣고 이제 가열을 해요. 그럼 굉장히 온도가 높아질 텐데 이때 이 조리기구가 이제 녹는 점이 낮다면 음식을 익히기도 전에 조리기구가 녹아버려서 음식을 만들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조리기구도 녹는 점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화복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뜨거운 그런 상황에서도 잘 녹지 않고 고체 상태를 유지해야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보호가 될 겁니다. 그럼 반대, 녹는 점이 낮은 경우, 녹는 점이 낮아서 유리한 경우를 볼게요. 녹는 점이 낮다는 것은요, 일상적인 온도에서도 쉽게 녹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녹는다. 잘 녹는다는 것은 고체가 금세 액체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잘 녹아야 좋은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수은 온도계. 수은 온도 속에 들어있는 수은은 굉장히 녹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금세 액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액체가 이 온도계 속에 들어있을 때 온도에 따라서 이 속에 들어있는 액체가 팽창하거나 이제 수축하면서 우리가 이 온도계의 눈금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음 플라스틱.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은 잘 녹고 잘 굳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녹는 점이 낮은 경우고요. 그리고 전자부품을 고정할 때 쓰는 댐납. 그리고 전류에 너무나도 높은 전류가 한꺼번에 공급되었을 때 그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잘 끊어지도록 만드는 퓨즈도 모두 녹는 점이 낮은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이런 녹는 점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순수한 물질은 자기 고유의 녹는 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러한 녹는 점을 변화시키려면 순물질이 아닌 혼합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봅니다. 섞으면 녹는 점이 변하게 돼요. 그러한 현상을 녹는 점, 내림 현상 또는 어는 점, 내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 볼게요. 순수한 물질이 아니라 순물질이 여러 가지 섞인 혼합물.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 또는 이 어는 점보다 순물질의 녹는 점 또는 어는 점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녹거나 얼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거 녹거나 어는 동안에는 온도가 수시로 변한다. 즉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혼합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래 그래프를 볼게요. 나프탈렌 그리고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고 하는 순물질이 있어요.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는 이 녹는 점이 일정하고 이때 이 녹는 점이 약 82도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다음 파라다이클로로벤젠도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한데 이때의 온도가 약 53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을 섞은 혼합물은요. 녹는 구간이 온도가 일정하지가 않죠. 계속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나프탈렌보다도 낮은 온도에서 파라다이클로로벤젠보다도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합물은 순수한 물질일 때보다 훨씬 더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 낮아진다. 또 다른 예를 볼게요. 또 다른 예. 물은 온도를 낮추면 0도씨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이 0도씨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물의 어는 온도, 어는 점이죠. 어는 구간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다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서 소금물을 만들면요. 이렇게 어는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계속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물은 0도씨에서 얼지만 소금물은 영하 4도에서부터 영하 한 10도까지에 이르기까지 계속 어는 동안 온도가 점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혼합물은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이런 녹는 점, 어는 점, 내림 현상은 어디에 이용을 하는가? 예를 볼게요. 납이랑 주석을 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뗏납을 만들어서 전기 부품 이제 회로에 그 회로 부품들을 이렇게 고정시킬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전류 차단기 속에 들어있는 퓨즈를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문어발식 콘센트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요. 집안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가전제품 그리고 콘센트에 흐르는 전류가 많아지게 되면 열이 발생해요. 그럼 불이 날 수가 있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합니다. 전류 차단기 속에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여기도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 이 퓨즈라는 물질은 굉장히 녹는 점이 낮아요. 이 물질들을 섞었기 때문에 녹는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어서 쉽게 녹아요. 그래서 이것이 녹으면 전류가 뚝 하고 끊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재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물은 우리가 어는 점이 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물질을 넣으면요. 0도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얼 수가 있어요. 즉 겨울철 웬만한 영하의 날씨에서도 이 둘을 섞어서 만든 부동액을 이용하면 이것이 이제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자동차에 냉각수가 어는 것을 방지할 때 이렇게 혼합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지요. 다음 눈은 얼음이죠. 그래서 0도씨에서 녹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이런 제설제를 뿌리게 되면요. 눈의 녹는 점이 굉장히 낮아져요. 즉 웬만한 영하의 날씨에서도 금방 눈이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빨리 녹일 수도 있고 다시 어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이렇게 순물질을 2가지 이상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면 녹는 점을 낮춰서 우리 일상생활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녹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끓는 온도, 끓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액체가 기체 상태로 기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끓는 점이 일정한 이유는 우리가 배웠죠.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데 이 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왜 물질마다 이러한 끓는 점이 다르냐? 바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사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입자사의 인력이 크면 이것을 끊기 위해서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공급해 주다 보면 끓는 온도 또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물질의 양과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물질의 종류는 일정하면서 물질의 양이 다를 때 끓는 점이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A, B, C 중에 질량이 가장 큰 것은 C죠. 그러니까 A보다 B, B보다 C가 가장 질량이 커요. 그런데 A의 끓는 온도, B의 끓는 온도, C의 끓는 온도는 모두 같죠. 따라서 끓는 점은 모두 같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 같은 물질일 경우에는 물질의 양, 질량과는 관계없이 끓는 점은 항상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때 질량은 무엇에 영향을 준다?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에만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물질의 질량은 일정하게 하고 물질의 종류를 다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끓는 점이 다 다르네요. A에 끓는 점은 이만큼, B에 끓는 점은 이만큼, C에 끓는 점은 이만큼. 따라서 끓는 점은 A, B, C 순서로 A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르다? 바로 입자사의 인력 때문이다. 입자사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도 더 높지요. 그렇죠? 따라서 인력을 비교하면 A, B, C 순서로 A가 가장 입자사의 인력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끓는 점이 압력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압력은 끓는 점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압력이 높아질수록 끓는 점은 더 커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우리가 물에 끓는 점을 100도라고 하죠. 사실은 그 100도는 1기압일 때만 끓는 점이 100도인 거예요. 주변의 압력이 달라지면 끓는 온도도 달라져요. 그 예를 밑에 이 그림에서 볼게요. 해발 0m인 곳에서는 이제 기압이 1기압이에요. 1기압일 때에는 물에 끓는 점이 100도인데 점점점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에는 주변 공기 압력이 0.35기압이에요. 그랬더니 끓는 온도가 71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요. 물이 71도에서 끓어버리기 때문에 쌀이 충분한 열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쌀이 설 익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반대로 이번엔 압력을 더 높이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압력솥을 이용하면요. 압력솥은 그 안에 압력이 2기압까지 올라가요. 그럼 2기압까지 올라가면 압력이 커질수록 끓는 온도도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120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쌀이 굉장히 빨리 익어요. 그래서 밥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지고 그것과 관련된 예, 이 두 가지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그러면 끓는 점도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고 하는데 끓는 점 오름 현상 볼게요.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서 끓죠. 그리고 에탄올은 약 78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끓어요. 그런데 물과 에탄올을 섞으면 에탄올보다는 조금 높지만 물보다는 약간 낮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리고 끓는 동안은 이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겨요. 그렇죠? 에탄올보다 끓는 점이 올라가는 이러한 일이 생겨요. 이번에는 물과 소금물을 비교를 해볼게요. 순수한 물은 몇 도씨에서 끓는다? 100도씨에서 끓는다. 그런데 여기다 소금을 집어넣으면 끓는 동안 온도가 100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끓는 동안 온도는 계속 올라간다.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 소금물을 끓이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물만 날아가요. 그럼 소금은 계속 남아있죠. 그럼 끓는 동안 소금의 비율, 그 소금의 농도가 점점점 높아지니까 그동안 끓는 온도가 점점점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다음 볼게요. 스프를 먼저 넣고 라면을 끓이면 혼합물이 되기 때문에 100도 이상에서부터 끓기 시작하죠. 그래서 라면이 훨씬 더 많은 열을 받아서 빨리 익게 되고요. 같은 원리로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계란을 삶으면 계란이 훨씬 더 빨리 익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끓는 점 오름 현상이라고 해요. 그럼 우린 지금까지 녹는 점, 끓는 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과 물질의 상태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 부분을 선생님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평상시의 온도를 상온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화학에서는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25도씨로 이제 정해놨어요. 근데 평상시의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을 경우, 평상시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을 경우 이때는 아직 녹기 전이기 때문에 고체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으면 고체. 그럼 평상시의 온도가 상온이 녹는 점보다 높고 끓는 점보다 낮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 평상시의 온도에서는 녹기는 했으나 끓지는 않은 상태이죠. 따라서 이러할 때는 이 물질의 상태가 바로 액체입니다. 이럴 때. 네, 마지막 상온이 끓는 점보다 높을 때, 이럴 때.
그럼 평상시의 온도에서 이미 끓어 나왔기 때문에 이 물질의 상태는 기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면 그 물질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그림. 여기 지금 4가지 물질이 있어요. 근데 각각의 물질이 고체가 이루는 온도 구간, 액체가 이루는 온도 구간, 기체가 이루는 온도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의 온도 상온 25도씨를 기준으로 하죠. 이 상온을 여기다 이렇게 쭉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산소부터 볼게요. 이 상온은 산소의 끓는 점보다도 높죠. 즉 산소는 이 온도에서 끓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체 상태이고요. 기체 상태 밑에다 쓸게요. 기체. 수은은요. 이 상온이라고 하는 이 온도가 녹는 점보다는 높지만 끓는 점보다 낮아요. 녹기는 했으나 끓지는 않은 상황이므로 액체. 물도 마찬가지죠. 이 상온이 녹기는 했으나 끓지는 않은 상태이니까 액체. 나프탈렌은요. 이 상온이라고 하는 이 온도 시점이 아직 녹는 온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녹지 않은 상태이니까 고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온이 그 물질의 녹는 점보다 낮은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는지, 끓는 점보다 높은지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두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그 물질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몇 가지 물질? 4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가, 나, 다 3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가에서 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들을 골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래 순서도 먼저 정리를 할게요. 금, 염화나트륨, 설탕물, 화강암 4종류의 물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첫 번째 기준에 따라 예 쪽으로 간 것은 금과 염화나트륨, 아니오 쪽으로 간 것은 설탕물과 화강암이에요. 그럼 얘네 이 두 그룹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금과 염화나트륨은 설탕물, 화강암과 어떠한 차이가 있죠? 순수한 물질이죠.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요쪽으로 간 이 물질들은 순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설탕물이나 화강암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으므로 이쪽으로 분류된 것은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순물질 중에서도 나라는 기준으로 다시 갈라져요. 둘로 갈라지는데 금, 염화나트륨 둘로 갈라지네요. 그렇죠? 금은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이죠. 즉 원소 또는 홑원소 물질이라고 하고요. 염화나트륨은 염소와 나트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순물질이에요. 이렇게 2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순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죠. 다음 혼합물 중에서도 이 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예, 아니오로 나누어지는데 예에 해당하는 건 설탕물이네요. 설탕과 물이 골고루 잘 섞여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요. 화강암, 암석이죠. 암석 속에는 여러 가지 광물들이 균일하게 섞이지 않고 이제 불균일하게 고르지 않게 이렇게 섞여 있죠. 이러한 혼합물을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물질을 이렇게 넷으로 나누었으니 아래에서 가나다에 해당하는 기준을 찾아볼게요. 기억부터 볼게요. 첫 번째,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질문은, 이 기준은 가나다 어디에 맞을까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예로 가고 그렇지 않고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아니오로 가는 바로 나. 이 나의 기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 일정한가?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이 물질의 특성이,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은 순물질일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 할 때는 순물질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니오 할 때는 혼합물이냐, 이 둘을 가르는 가가 바로 이 니은에 해당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어요. 다음 디귿.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느냐? 고르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그렇지 않으면 불균일 혼합물이죠. 따라서 이 디귿은 다에 해당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가는 니은, 나는 기역, 다는 디귿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녹는 점이 물질의 특성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한 과정이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B에서 D까지 골라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실험 목적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실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내용 봅시다. 표와 같이 A, B, C, D 4개의 조건으로 물질의 녹는 점을 측정을 한다. 여기 보니까 물질의 종류를 다르게 하기도 하고 질량을 다르게 하기도 했네요. 즉 물질의 종류와 질량에 따라서 이제 녹는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죠. 녹는 점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A와 무엇을 비교한다? 우리가 종류에 따라서 녹는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려면 종류만 남기고 나머지 영향을 줄 것 같은 것들은 다 통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변화시켜줘야 하는 물질의 종류, 이것을 조작 변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결과에 영향을 줄 것 같은 이것 외의 것들, 통제시켜 주어야 할 것들을 통제 변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것 외에 통제시켜 주어야 할 것들은 질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종류는 다르게 하고 질량은 똑같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종류는 다르고 질량은 같은 A와 C를 비교하면 되겠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C가 되고요. 다음 다를 볼게요. 녹는 점이 물질의 양에 따라서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A와 니은을 비교했다. 그럼 이번에는 물질의 양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조작 변인이 되고 그럼 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의 종류는 통제 변인이 돼야겠죠. 따라서 물질의 양은 다르게 하고 종류는 같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A와 물질의 종류는 같고 양은 다르다. 그럼 A와 B를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것은 B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다면 기역은 C, 니은은 B, C, B 순서. 3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 다음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그림은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고체를 가열하고 냉각했을 때 그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이제 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각 구간별로 물질의 상태를 정리를 하고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나프탈렌은 고체입니다. 고체. 그럼 시작할 때 이때는 고체 상태이겠죠. 고체를 가열했더니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일정해지는데 이때는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하게 되지요. 그래서 상태가 변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때의 온도 T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녹는 온도, 녹는 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고체인 나프탈렌이 다 녹아서 액체가 되었다면 가열하는 동안 계속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다시 온도가 쭉 내려가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냉각했다는 겁니다. 액체 상태였었던 물질을 냉각했더니 다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액체가 고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때의 온도 T를 뭐라고 한다? 바로 어는 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얼었다면 다시 냉각하는 동안 온도는 점점점 내려갑니다.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된 답 아래에서 찾아볼게요. 첫 번째, 나프탈렌은 혼합물이다. 만약에 혼합물이었다면 여기에 이 녹는 구간 그리고 어는 구간 이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따라서 혼합물이 아니라 순물질이라고 바꿔야겠습니다. 1번 틀리고요. 2번 나프탈렌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T도 C다. 그렇죠. 녹는 온도,
어는 온도 같지요. 그래서 같은 물질일 경우에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다음 3번. 불꽃의 세기를 세게 하면 나구간이 길어진다. 불꽃 세기를 세게 하면 나구간,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이 구간이 길어질까요? 오히려 고체에서 액체로 더 빨리 변하겠죠. 그래서 나구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야겠어요. 3번 그래서 틀리고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가장 강한 구간은 다이다. 입자 사이의 인력은 고체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은 액체고 그 다음은 기체이죠.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서 입자 사이 인력이 가장 강한 구간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가와 마가 되겠죠. 그래서 가 또는 마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고요. 다음 5번. 물질의 양, 물질의 질량을 늘리면 라 구간의 온도가 올라간다.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녹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라 구간이 길어지기는 하지만 라 구간의 온도, 즉 어는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의 양과 관계가 없지요. 따라서 5번도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녹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물질들의 녹는 점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럼 아래에서 바로 답 찾아볼게요. 첫 번째. 에탄올의 어는 점은 마이너스 117도이다. 에탄올의 녹는 점이 마이너스 117도예요. 그럼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습니까? 네, 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지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25도씨일 때, 그러니까 상온이네요. 상온에서 고체인 물질은 세 가지이다. 그럼 그런지 아닌지 옆에 온도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녹는 점이 가장 낮은 것은 산소 마이너스 219도, 그 다음 에탄올 마이너스 117도, 그 다음은 아세트산 16도, 그 다음 납 328도입니다. 그럼 여기에 상온을 표시한다면 상온 25도는 16도와 328도 사이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온도보다 녹는 점이 낮다면 이러한 물질들은 25도라고 하는 이 온도에서 이미 녹은 상태이죠. 그렇죠? 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질들은 고체 상태가 아닙니다. 액체 또는 기체로 변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녹는 온도가 이것보다 높은 납 같은 경우는 아직 녹는 온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은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고체인 물질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납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3번. 16도일 때 아세트산은 고체와 액체가 공존한다. 16도일 때 녹죠.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고요. 4번. 물질의 양이 증가해도 녹는 점은 변하지 않죠. 녹는 점 물질의 특성이니까. 다음 5번.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강한 물질일수록 녹는 점이 높죠. 따라서 녹는 점이 가장 높은 납이 입자 사이 인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휘리릭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융해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 그리고 기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지요.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한 물질의 독특한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어는 점은 낮아지고 그리고 끓는 점은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특성 중에서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다 모르는 것은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은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밀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